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이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제 긴 인생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겪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호화로운 고급 요양원에서의 한 달간의 경험과 그곳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36살에 국어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33년을 한결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69살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날 때는 교감 선생님이었지요. 긴 시간 교직에 있었기에 퇴직 후에는 꽤 안정적인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약 28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 정도는 자녀들 도움도 조금 했고 나머지는 예금과 적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59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줄곧 혼자 살았지요. 자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둘 다 제각각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특히 작은아들은 서울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데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 북부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라 이웃들과도 친하고 추억도 많은 곳이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동네 친구들과 모여 체조도 하고 주변 경로당에서 장기나 화투로 소일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아들들이 제 독립적인 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영민이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매우 염려했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멀쩡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양원이라니요. 하지만 영민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달라요. 호텔 같은 시설에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챙겨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니까 응급 상황이 생겨도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몇 달간 설득 끝에 결국 요양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영민이가 데려간 곳은 서울 근교의 한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실버힐스라는 그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정말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꽃과 화분이 놓여 있었지요.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매니저는 시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희 실버힐스는 국내 최고급 요양시설로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방은 개인실로 운영되며 하루 3끼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물리치료실, 운동실, 도서관,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월 비용은 3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영민이가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영민이의 간곡한 부탁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시설이 좋아서 일단 한 달만 시험 삼아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입소 당일 영민이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과 책도 몇 권 가져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침대와 소파, 작은 책상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제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어요. 어머니 전 이제 가볼게요. 주말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영민이가 떠난 후 매니저가 찾아와 저녁 식사 시간과 아침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첫날 밤은 낯선 환경 때문인지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내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낯선 곳에서 지내려니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일주일 동안의 활동 계획표를 나눠주었어요. 아침 체조, 원예교실, 음악치료, 미술활동,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이 흥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아침 체조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동작 몇 가지에 불과했고 원예교실은 이미 심어진 화분에 물만 주는 정도였죠. 게다가 모든 활동은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방에서 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요. 식사는 영양가 있게 준비되긴 했지만 간이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온 음식은 규정상 못 먹게 했고 심지어 과자 같은 간식도 영양사의 허락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상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은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고 그마저도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혼자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분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불만을 품은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80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차라리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밥 세끼 주고 약 챙겨주는 것 말고는 뭐가 있다고. 사람 취급은 안 해주고 그저 몸만 관리하는 것 같아. 저도 점점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불을 켜고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방 청소를 한다며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심지어 일기장까지 뒤적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영민이는 주말마다 방문했지만 저의 진짜 불만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선택한 곳인데 제가 불평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입소한 지 21일째 되는 날, 제 옆방에 계시던 75살의 김춘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이 발생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간호사들이 발견했다는 점이었어요.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던 고급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요양원을 그냥 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최소 3개월은 머물러야 했고 그 전에 나갈 경우 위약금을 내야 했어요. 게다가 영민이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영민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전화통화 때 살짝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입맛이 없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 계속 누가 들어와서 깨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원예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큰아들이 미국에서 온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과자, 그리고 미국에 사는 손주들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요양원 규정상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직원들이 그것을 압수했습니다. 손주들의 편지와 사진은 받았지만 선물은 모두 보관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던 제가 80이 넘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주말 영민이가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민아, 엄마 여기서 더는 못 있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영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설이 안 좋은가요? 저는 지난 3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시설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경직된 규칙들과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부재가 저를 괴롭혔다고요. 영민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 또 사고가 날까봐 걱정돼요. 좀 더 적응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응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직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이곳에서는 그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결국 영민이는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방문객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며 직원에게 요청했어요. 영민이가 떠난 후 저는 앞으로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옆방에 계시던 박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도 몇 번 탈출하려고 시도했어. 하지만 결국 가족들이 다시 데려다 놓더라고. 탈출이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82살의 나이에 요양원에서 탈출한다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요양원의 일과와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어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시간이라 복도도 한산했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근처 마트에서 물품을 납품받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후문이 한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과 카드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작은 가방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옷은 여러 겹 껴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은 용돈을 인출해 놓았어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체조 시간에 참여하고 점심도 평소처럼 먹었어요. 오후 3시 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직원 교대 시간이라 데스크도 비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물품 납품 트럭이 도착해 있었고 직원들이 물건을 내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트럭 옆을 지나 후문으로 나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돌아보니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뒤뜰에 있는 꽃들 좀 보러 가요. 날씨가 좋아서 잠깐 산책하려고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곧 저녁 시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빠르게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온 순간 자유의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제 사라짐을 눈치채면 곧바로 영민이에게 연락할 테니까요. 저는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곧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서울 도심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랜 친구 정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교직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로 지금은 서울 북부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미숙아, 나 영자야. 큰일 났어. 내가 요양원에서 탈출했어.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탈출이라니? 지금 어디야?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미숙이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여기서 생각해보자. 2시간 후 저는 미숙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영자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다니. 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내가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통제된 환경에 적응하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대요. 영민이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영민아, 걱정하지 마. 엄마 미숙이네 집에 있어. 내가 스스로 요양원을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82살이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해.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요양원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영민이와의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아들도 점차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미숙 이모님 댁으로 갈게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 나눠요. 다음 날 영민이가 미숙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탈출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설명했고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영민이는 처음으로 제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돼요.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집으로 돌아가되 주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건 어때? 그리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하고. 영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민이가 매일같이 전화하며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주 3일 오전에 방문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건강 체크도 해줍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 위치와 건강 상태를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요양원을 탈출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노후의 가치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주 이틀은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고 한 번은 노래 교실에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 인권에 대한 강의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강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결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때 정신적 건강도 유지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요즘 가끔 저는 그때 탈출한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이 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탈출한다니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은 제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영민이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신 줄 몰랐어요. 요양원 탈출 사건 이후로 어머니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 영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그런 모험을 하실 줄이야.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영수는 오히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자립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요양원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고급 시설과 좋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요양원들이 안전과 관리의 명목하에 노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희생해야 할 만큼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처럼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자율노인회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죠. 지난번 모임에서는 한 변호사를 초청해 노인 인권에 대한 법률 강의도 들었어요. 요양원을 탈출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반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물론 저도 언젠가는 건강이 더 나빠져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저는 최대한 제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선택하고 싶어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 많은 요양시설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인간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영민이도 최근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노인 주거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은 어떠세요? 개인 공간도 보장되고 필요할 때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그 자료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고려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내 집이 가장 좋아. 영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요. 탈출 사건 이후로 어머니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으신지 잘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제 요양원 탈출 이야기는 가족 모임에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해요. 특히 손주들은 슈퍼 할머니라며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한다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시설의 화려함이나 의료 서비스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입소자의 자율성과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82살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다양한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비록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결정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82살의 나이에 요양원을 탈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웃음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